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머니 교뉴스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하고요. 서킷 브레이커도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년엔 없던 일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감수해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지난 한 11개월 동안 상당히 우리가 과열되게 또 힘차게 달려온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갔으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우리가 레벨업은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적정한 조정, 근데 적정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들이죠. 왜 9,000피 찍고 6,500, 6,800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현상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대비해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또 새롭게 봐야 되는 문제이면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투자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현상들은 처음 보는 현상이다 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들 당황하고 있는 것들이죠. 정부 당국도 레버리지 펀드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출시한 이후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들이죠. 자, 공무원들이 잘하는 일은 딱 그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어떻게 돼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해요. 근데 창의력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다 마련하는 데는 항상 일 벌어지고 나서 뒷단 처리하기 바쁜 그런 경우도 간혹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이다.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다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들은 최근에 신규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매수할 때는 높은 점에서 용기 있게 매수를 했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또 용기 있게 매도 치는 그런 우매함을 또 보이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과 함께 하시면서 정신줄 똑바로 잡고 또 우리가 가이드를 잘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이 혼미하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수익률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가면서 수익을 쌓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또 빌빌하던 종목들은 때가 돼서 정신 차리고 올라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론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휴가 또 3일 있지 않습니까? 하필 또 내일이 또 쉬는 날이에요. 저는 쉬는 날 아닌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17일 날은 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저는 감사하죠. 장이 쉬어지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또 피곤한 장세에서 저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또 3일 또 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있고요. 올해 당연히 장이 좋지 않겠죠.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하라고 하죠.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텐데 하기로 했던 것도 안 하면 시장이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할 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지만 외환 보유고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으나 조우나 달러 보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미국이 지금 일어나고 열심히 싸우는 이유도 저는 달러하고 상관이 상당히 관련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 얘기 할 건 아니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상당히 저렴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 타격 개념으로 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도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작년도 아마 10월에서 11월 사이일 겁니다. 그때부터 랠리하기 시작한 그 종목들이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와 있다. 그래서 8개월 전, 9개월 전 주가 상태로 돌아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해서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뻥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다시 또 바라봐야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드릴 바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직전 6개월, 8개월 구간하고는 전혀 다른 형국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에 또 회원 전용으로 다 영상을 하나 만들어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스피치 하진 않습니다. 그거 다 하게 되면 저도 힘드니까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그거 꼭 참조해 주셔서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라는 것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스권 장세로 갑니다. 자, 상단은 제한적일 겁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10,000 넘어가겠습니까? 못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급이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의 총량을 다 계산해 봐도요, 맥스가 말입니다. 9,000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면 틀림없다는 거 저는 이미 계산 끝났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지수가 상단이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윙 거래하고요. 롱숏 거래를 진행하는 것들이 상승장에서는 좀 약한 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에서는 상당히 파워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리를 잡고 우리가 조금 지금이 있는 트러블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그거에 어떤 상당히 또 큰 가치를 느껴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LS 에코에너지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전력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LS 전선이 최근에 보면 유럽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부가 되는 곳이 바로 LS 에코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S 전선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고 LS 일렉도 활동을 많이 해주면 그 뒷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서브로 다 공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진 회사가 LS 에코에너지다. 왜? 베트남에서 생산하면 생산 단가도 저렴하고요. 품질도 어느 정도 우리가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 자체에서도 전 세계에서요.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이 지금 증가가 필요한 곳이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베트남이 거의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또 LS 에코에너지도요. 다 털어먹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올라갔던 주가. 그럼 그렇게 올라갔던 거에 광고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자, 그러나 어쨌든 뭐 그것이 주식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시 또 우리가 보고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최근에 보면 한 직전 한 6개월 안쪽에 두 번, 세 번 정도를 거래했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오, 이게 벌써 또 이렇게 또 저렴한 구간에 또 들어섰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믹스해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개선을 지속할 수가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뭐 400kV 이상의 그 뭡니까 케이블 이런 것도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지금은 뭐 기본이 356kV인가요? 그 이상 무조건 뭐 가는 쪽이 유리한 거니까 그런 게 또 뭡니까 ASP도 높아지고요, 영업이익률도 높아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그렇고 실적 자체도요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된다. 자, 문제가 없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보시면 2025년 대비해서요 2026년도 진도가 괜찮죠. 네, 가장 성수기는 어디다? 이번에 3분기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때하고 3분기 실적 발표 때 가장 주가가 좋아야 되는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매크로가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점을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4분기 때는 항상 실적이 조금 빠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 자금을 통해서 보통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또 뭡니까?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 감가 처리하는 것들도 4분기 때 진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지난해 이 구간에선 거래를 했어요. 여기도 짧게 여기까지는 거래했는데 이 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아, 밸류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히토류 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하고 트러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미친 듯이 또 올라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는 보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고점에서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진 않고 우리가 보는 관계는 저는 요 정도 파형으로 항상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들이 상당히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국은 다시 올해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에 원점 자리에 다 왔어요. 이 이하 쪽에서는 사실은 뭐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12개월 이상 보유하신 분들께서 던지는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리포트나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추가적인 매물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거래량도 많고 보유 물량도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살짝 떨궜다 밀어 올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셔야 되냐면 15% 하방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종목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LS 시리즈 중에서도 탄력성 부분 하나만큼은 얘가 또 되게 탁월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멘텀이 불어야 되는데 얘는 항상 따라붙는 것들이 이제 기본 전력에 대한 모멘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붙어야 돼요? 히토류 이런 것들이 좀 테마가 같이 붙어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해보고 매력적인 구간엔 도달되어져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ST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RNA 관련된 올리고 이쪽 관련된 부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죠? 그래서 HIV, 에이즈 치료제 후보 물질 이 부분 관련 임상 발표가 있는데 요게 또 제가 알기로는 예상치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발표하는 데가 언제예요? 예, 9월 말에서 10월 요때 사이일 거예요. 아마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모멘텀 돌겠습니까? 예, 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right now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의 매크로 현황으로 볼 때는 right now는 아니에요. 그래서 FMC 끝나고 나면 글쎄요 그때쯤 돼서 진행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9월 한 초 이 정도 9월 초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9월 둘째 주 목요일 그죠? 그날 이후로다가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진짜 좋아요. 가이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지금 가이드에서 이렇게 이제 예상치 나오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괜찮죠? 예, 그렇죠.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 4쿼터 파워풀하다. 이 예상치는 빗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퍼마들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저는 없다. 이렇게 사료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2쿼터 정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 3쿼터 가는 과정에서 가정적으로 크게 변동성은 없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사유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락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매크로겠죠. 그것들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지금 220일 라인에서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계속 어떻게 되면 공방을 쳐주는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4분기 이때 구간 사이에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T팜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죠. 예, 220일 라인 이렇게 죠. 이 아래쪽은 지금 계속 들어오면 매수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위로는 못 밀어. 왜? 알테오젠도 밀리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정말 뭐가 완벽하게 나오는 뉴스 나오지 않는 거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그널상으로는 좋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셨다가 생각해 주셔야겠죠. 사실은 뭐 나중에 파동이 바뀌어서 뭐 이 정도 올라와서 다시 거래해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놓치고 뭐 이런 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4쿼터 실적하고요. 10월 모멘텀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9월쯤에 해야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 얘기를 하지 왜 지금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얘기해야지 아주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240일 이평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 쪽, 그 240일 이평이면요, 12만원 언더예요, 여러분. 그쪽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분명히 저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전기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뭔 내용인지 다 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업이익률 36% 이상일 겁니다. 아마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PER은 20대고요. 25 아주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으로 가지도 않았어. 36 나오지도 않아요. 30살 넘기 전에 이제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까지만 플레이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하는데 요 자리가 있잖아요. 어차피 밀어붙일 거면 제 생각에 이 아래쪽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어떻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한 번만 두들겨 펴면 기본 요즘은 마이너스 10이야. 그냥 아주 그냥 요즘은 앵그리하죠. 뭐 하나 잘못 잡았다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려 박으면 마이너스 10, 오르면 한 7, 8. 뭐 이러니까 사실 짜증이 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터진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구간의 상단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그러니까 전 15만 원, 전 사실 그렇죠. 뭐 15만 원 이 선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근접하는 구간을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NF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전반기에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미 한번 치고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타임이 왔어요. 거의 이제 원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간은 여러분들 이제 적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꽤 뭡니까? 그죠? 우리가 뭐 트러블이 많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흑자 전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기는 분기 흑자 전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적자로 오다가 그래서 이제 흑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누적된 거 다 털어버린 거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도 이제 차치하고요.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주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이제 우리가 1쿼터 나왔을 때 그 영업이익 나온 부분은 우리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말고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진도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만큼은 실적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테슬라의 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행된 또 LFP 배터리 관련된 또 양극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프로덕트 믹스를 개선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정부의 자금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 이쪽으로 가지는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좀 사실은 그런 거죠. 그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 이상하게 올라갔어요. 뭐 정부 정책 이슈도 같이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건 접어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걸 볼 라인은 아니고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예, 여기. 그래서 지금 222 이동평균선하고요. 요 아래쪽하고 요 상단과 여기 하단 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레이 하는 자리가 요 구간에서 보시는 것이 정상 밸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기대치 주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2차 전지야 또 뭐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낮은 구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아래쪽 자리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요번에 2분기 때 나오는 실적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잖아요. 1쿼터 대비해서 2쿼터 나오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야, QOQ 대비해서 반토막이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발표는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주가가 이만큼 하락을 한 건 분명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아래쪽에서 실적 발표하는 그러니까 LNF 이제 그 실적 뭡니까 공시가 나오잖아요. 그때쯤 매수하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택은 제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나 심택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간단해요. 단기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커버치고 눌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지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 지지선이 어디예요? 여러분.
코스피 지수 6,500입니다. 아시겠죠? 자, 6,500짜리가 어디에 10만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만 보는 것들은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오늘 다시 6,800, 900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와서 월요일날 주말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월요일날 좀 더 눌리면 6,500이지. 그럼 그 자리가 어디겠어? 저게 10만원이겠지. 그때쯤 또 공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좀 가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으면 또 올라가겠지. 그럼 뭐 10%, 15% 오르잖아? 그럼 또 우리 차익 거래를 해야 되겠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잘 잡아주시고 가야 된다. 자, 욕심이 나는 다시 한번 종목, 이스페타시스. 자, 우리 정말 자주 거래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휴, 엄청 많이 거래했네요. 여러분들. 기억이 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수익 냈죠? 저는 참 잘하고 있다. 참 좋아요. 빵빵 도장 하나 찍었으면 찍어주시는 거 대신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눌리잖아요. 또 다시 이거 얘도 여기겠지. 예, 오케이. 예,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심택 설명한 거랑 같은 이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래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턴어라운드 하는 식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블록을 해나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놈 딱 걸린 거예요. 올해 아주 효자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우리가 4번인가 우리가 수익을 냈고요. 이번 달도 벌써 한 번 또 한 번 돌렸잖아요. 이 하락한 이 구간에서 예, 아주 그레이트한 거래를 했습니다. 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서요? 지수 6,500짜리와 이 종목 같은 경우 9만원 이하짜리겠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